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윤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에 2위가 게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게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조금만 크고 나면 공부하라고 할 때마다 나 공부 안 할 거거든. 왜? 나 게이머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아들 때문에 진짜 속상하신 분들이라면, 자, 오늘 저희가 누굴 모셔왔냐면 바로 그 아들이 꿈꾸는 프로게이머, 그 프로게이머를 직접 하셨던 분을 모셔왔습니다. 조형근 프로게이머이자 작가님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영대로서 앞으로 두 경기 하나로 이영대를 초반에 이렇게 길을 뻥뻥 시작한 조영근. 한비에 다시 한번 조영근의 승리를 통해서 게임 스코어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야, 그 게임을 하시던 시절에 스타를 하셨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 네. 당시에는 저에게도 우상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작가님을 보면서 되게 좋은 건 뭐냐면,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은 아이들의 워너비죠. 대기업을 간다라는 건 어머님들의 워너비죠. 두 워너비를 한 생에 다 이루셨다. 저는 비결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프로게이머를 하시다가 어떻게 현대자동차 쪽으로 가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프로게이머로 데뷔를 하긴 했는데 고3 때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외압에 못 이겨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대학 진학을 한 다음에 다시 또 프로게이머를 4, 5년 하다가 프로게이머를 완전히 은퇴한 다음에는 취직을 준비해서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뭐 대기업 입사가 고3 때 공부를 시작해서 갈 수 있을 만큼 호락호락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고3 때 공부를 그전에는 프로게이머일 때 안 하셨어요? 프로게이머 활동을 할 때 공부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학교에 있을 때는 공부에 집중하려고 하고 대신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그때부터는 프로게이머 모드로 전환해서 게임에만 좀 몰두하는, 학교에 있는 나와 학교 밖에 있는 나를 철저하게 분리했던 게 고3 때 학업에 몰두했을 때도 좀 성적이 잘 오르게 된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자, 요즘에는 우리 이제 아들 TV를 어머님들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아이들도 보거든요. 자, 그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주자면, 애들아, 게임과 공부는 병행이 가능한 거야. 맞죠? 예, 맞습니다. 자, 프로게이머 선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야. 얘들아, 참고하길 바란다. 아, 저는 작가님 프로필을 처음 딱 뵀을 때 누가 생각났냐면은 네네. 미생의 임시완이 생각이 났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임시완도 근데 아예 다르죠. 임시완은 프로가 못 됐고 하지만 작가님은 프로의 세계에 갔다 오신 건데, 이제 미생을 보면은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대기업에 입사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전적을 잘 모르는데 아주 승부사적인 바둑사의 기질을 갖고 있는 신입사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 때도 바둑에서 배웠던 것을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수를 두었을 때 너무 아파한다라면 그 수가 상대의 어떤 부분을 아프게 했는지 생각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네네네. 아, 근데 맞아요. 혹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네. 해봤는데, 작가님도 그럴 때 있어요? 게임을 하면서 얻었던 무언가를 배우는 스킬들이 대기업을 갔을 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프로게이머를 목표로 게임에 전념할 때 가졌던 승부욕과 몰입 경험이 일을 할 때도 어떤 한 프로젝트를 해나가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이 시간을 투자할 때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점들이 실제 업무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끝났지만 내 네. 인생의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게임을 좀 해봤거든요. 아이들을 위하기 위해서 네. 해보고 있는데요. 참 쉽지 않아요. 프로게이머셨던 분들을 보면은 내가 만약에 스타 한 가지 잘했어요. 스타를 하다가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을 때 되게 금방 잘하신, 너무 신기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도 네. 친구들이랑 뭐 네. 이런저런 게임을 하면 항상 제가 좀 상위권? 네, 있었는데 그 이유가 게임은 마우스와 키보드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명령을 내리는 게 게임의 규칙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마우스와 키보드의 컨트롤에 능한 게 이 게임을 하든 저 게임을 하든 좀 잘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 게임을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머리로 해야 된다. 네네네. 네. 실제로 상대방이 이 타이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상황에 맞는 판단들을 실시간으로 내려야 하는데 손이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좀 분석적으로 머리를 쓰면서 접근을 하는 게 뭐 설령 제 주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 게임을 하더라도 금방금방 실력이 느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프로게이머를 또 꿈으로 갖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게임을 할 때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공부랑 비슷한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하려면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잖아요. 게임도 잘하려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의 플레이를 많이 보고 분석해야겠죠.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의 플레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보면서 이 프로게이머는 왜 이 플레이를 하는지 보는 거예요. 보고 따라 해보고 이게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여러 번 연습해서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먼발치 뒤에서 조금씩 따라가려고 하면 공부도 물론이고요. 게임도 점점 더 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 근데 제가 옛날 소실적에 있잖아요. 이제 게임을 할 때 베럭스 짓는 데까지 몇 초, 예. 뭐 건물 짓는데 몇 초, 막 이런 게 네. 빌드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뭐 바둑의 기보를 그리듯이 9마리 일꾼 만들고 건물 짓고 이때 미네랄과 가스가 얼마가 남아서 또 이때는 이걸 짓고 이때 뭐 몇 분이 되고 이런 거를 종이에 적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실제로 연습에 적용해 보는 뭐 그런 적이 갑자기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그 예전에 한 친구가 저랑 인터뷰했던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만 시간의 법칙은 틀린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한 사람이 1만 5천 시간인가? 그 사람 만 시간 했는데 실버던데요? 네,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구분해봤어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 못하는 친구들은 불나방처럼 해요. 그냥 막 계속 다이빙을 해요. 막 네. 그냥 뭐 상관없어. 막 패기로 하는 애들이 있고 잘하시는 분들 특징. 첫째, 게임하는 플레이어 시간만큼 내가 분석하는 시간이 많다. 네, 그거를 공부하듯이 종이에 적어가면서 분석하고 내 머리에 들어갈 때까지 노력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리플레이를 본다. 아 맞아요. 네. 제가 바둑을 미생으로 접했거든요. 거기 장그래 씨가 저에게 알려준 게 있어요. 항상 끝나면 복기를 해야 된다. 맞아요. 복기를 해야 돼요. 네, 그거를 왜 졌는지를 한 수 한 수 뜯으면서 이 수를 두면 졌으니까 였을까. 근데 못하는 친구들은 절대 이런 행동을 안 하죠. 저처럼.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도 실력이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분석한 게 맞나요? 네, 분석한 게 너무나 정확하고요. 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오답 노트를 만들고 한번 틀렸던 문제는 다시 또 들여봐야 하는데 잘 못하는 친구는 자기가 틀린 문제는 다시 안 풀고 맞았던 문제만 또 기분 좋게 또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들여다보면 게임도 물론이고 공부도 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얘들아, 게임 불나방처럼 열심히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다. 무엇보다 분석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공부도 게임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우리 친구들이 꼭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또 구독자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무려 1281명이 설문조사에 답변을 주셨고요. 자, 이 질문지를 만회해 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 귀한 또 설문조사지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들이 게임을 할 때 쓰는 기기는 무엇인가요? 보니까 핸드폰이 압도적인 1위에요. 42.8. 우리 세대랑 또 달라요. 우리는 이제 컴퓨터였잖아요. 네. 컴퓨터가 밀렸다. 어떻게 보세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완전히 무너진 게 핸드폰 게임의 응답률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제가 게임을 할 때만 해도 게임기가 있거나 아니면 PC 앞에 앉거나 뭔가 어딘가로 가서 무언가의 장비가 필요했는데 지금 10대 청소년들은 자기 주머니 속에 고성능 게임기,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니까 언제든지 게임을 접속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기 통제를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제가 게임을 할 때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통제를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해졌다. 예전보다.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전보다 통제하기 쉽지 않은 세상에 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혹시 결혼은 하셨잖아요. 예, 그죠? 결혼했습니다. 네. 자녀도 7살 딸 하나. 7살 딸을 네. 키우고 계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도 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는 지금은 게임은 하지 않고요. 네. 자녀가 보는 앞에서 게임을 하면 또 자녀는 저보다 더 많이 게임을 하겠다고 할 거니까 자녀 앞에서 게임을 하는 모습은 가능하면 안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시구나. 게임을 하고 싶은 욕망을 글쓰기나 책 읽기로 좀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네. 이게 그 작가님이 갖고 계신 자기 조절 능력과 통제 능력이 저는 이 능력이 게임을 잘하는 데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세운 빌드업대로 살고 계신 거잖아요. 자녀가 있을 때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 예. 뭐 내가 다른 거에 더 관심을 가져보려고 한다. 어떤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빌드업을 무수한 사람들은 세워가고 있지만 이 빌드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프로가 된다. 예. 게임이든 인생이든. 저는 게임을 할 때도 공격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내 빌드상 지금은 아무리 공격하고 싶어도 내 드라군과 질럿을 숨긴다. 네. 아직은 갈 때가 아니다.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싸우지 않는다 할 때는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싸우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상대방은 빨리 싸움을 해가지고 도발을 하죠. 저걸 다 털어버리고 싶고 막 이럴 때 그때 말리지 않는 자기 조절 능력이 게임을 할 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죠. 맞습니다. 저는 이게 이 조절 능력이 있어야 게임도 잘하고 게임을 그렇게 해낼 수 있어야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든 다른 걸 할 때도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 아들이 게임을 할 때 내 감정은 압도적인 일이 불안하다. 2위는 화가 나지는 않지만 불쾌하다. 자, 3위 아무렇지 않다가 21.6%고요. 4위 화가 치밀어 오른다. 네. 무려 75.3%가 어머님들이 아들이 게임을 하면 불안하거나 불쾌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슬픈 소식이고요. 여기 응답 중에서 한 95% 정도가 자녀가 하는 게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는 상태로 보여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게임하는 모습이 아주 불안한 이유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하는 게임을 내가 하루에 한 2시간만 시간을 들여서 직접 해보시면 이 게임이 위험한 게임이다 아니다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저 너무 공감이 되고요. 게임 막상 해보면 여러분들 별게 없습니다. 뭐 롤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놀던 뭐 다방구, 나이 먹기 아니면 뭐 경찰과 도둑 뭐 이런 게임들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로블록스도 마찬가지. 뭐 모든 게임들이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 놀던 그런 고전 게임들에서 다 진화된 양상을 띠고 있다. 맞습니다. 다 오징어 게임의 일환이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은 아들은 하루에 게임을 얼마나 하고 있나? 이거 어머님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게임하는 시간에 대해서 혹시 적정한 시간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주제로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게임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가 뭐 1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게임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그 게임 시간이 끝났을 때 게임 세상에서 재빨리 나와서 다른 활동으로 얼마나 금방 전환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친구는 1시간만 해도 뭐 계속 게임 생각을 해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못 한다거나 밥을 먹는데도 계속 게임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오래오래 해도 전혀 게임을 그만둔 뒤에는 부모님이랑 과일을 먹는다거나 다른 활동으로 금방 전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개인마다 자녀마다 기질과 특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게임 시간 1시간만 하세요라고 정의 내리기는 정말 어렵다. 개인마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뭐 저는 평일에는 뭐 6, 7시간, 주말에는 뭐 10시간 넘게 게임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게임을 안 할 때 계속 게임을 생각하거나 게임 속 세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지는 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과거의 저를 보면 물론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게임 시간보다는 정해진 규칙, 게임 시간을 얼마나 준수하고 게임 시간이 다 됐을 때 금방 게임을 잊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작가님이 해주신 얘기가 너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게임을 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냥 마쳤을 때 오프라인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이러면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답답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 게임을 몇 시간씩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가정 안에서 정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게임 시간을 정하는 게 운전할 때 제한 속도를 지키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전하면서 그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이유는, 뭐 제한 속도가 60km인데 100km로 슉 나가서 1초, 2초 빨리 가는 것보다 1, 2초 뒤에 날아오는 과태료가 훨씬 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장점보다 단점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듯이 자녀와 게임 시간을 정할 때도, 만약에 게임 시간이 하루에 2시간이다 그러면 만약에 2시간 약속을 어겼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30분을 덜 하게 한다던가 뭔가 페널티를 줘서 자녀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셔서 규칙을 같이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제한 속도를 자녀가 좀 제한할 수 있게. 나는 1시간을 하겠어. 그리고 만약에 오늘 약속을 못 지키면 내일 30분을 덜 하겠다는 범칙까지 자녀의 입에서, 자녀의 목소리로 규칙을 정해서 지켜나가도록 노력하는 게 게임 시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상관없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이 게임을 조절하는 능력을 자녀에게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많아요. 대학생이 되면 이 문제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학창시절을 조절해 내가 어떻게든 틀어막으면 된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게임은 평생에 걸쳐서 조절해야 되는 과제가 되었다, 이제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엄마가 정해준 제한 시간 내에 그냥 지키고, 이걸 떠나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게 이 교육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나는 지금 아들의 게임을 잘 통제하고 있나요? 봤을 때 44.8%는 다소 통제를 잘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의 절반가량이 게임 통제에 실패하고 있다. 게임 통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부모님이 제한 속도를 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제한 속도를 정하고 제한 속도를 어겼을 때 왜 어겼냐고 다그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그 제한 속도, 게임 시간을 자녀 스스로 정했다면, 만약에 자녀가 자기가 막 뱉은 말을 어겼을 때 질책받는 거를 불합리하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되지 않은 규칙을 맞아요. 네. 자꾸 들이밀었을 때, 다그쳤을 때 정서가 망가지는 것 같아요. 네. 부모님과 아들과의 관계 정서. 맞아요. 이거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게임을 조절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관계가 망가졌다가
핵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녀가 하고 있는 게임을 부모님께서 해보면 자연스럽게 그 게임을 주제로 자녀와 소통을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는 게임을 몇 시간 하면 좋을지에 관한 깊은 이야기도 자녀와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게 돼요. 역설적이게도 부모님이 게임에 관심을 가져야 자녀가 게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근데 반대로 하고 계시죠. 게임 그만하라고, 밥 먹으라고, 이제 그만하고 자라고. 하지만 오히려 자녀를 이해하는 게 좋은 해결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너무 울림이 있는 얘기네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게임이 파도처럼 온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어떤 게임을 한번 만나서 되게 좋아할 때 있잖아요. 그 시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큰 파도가 올 때 같이 향유해야 돼요. 그 파도가 와 있는 아이를 이 파도를 어떻게 밀어내지? 그러면 그건 또 하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싸움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큰 파도가 올 때 함께 해주고 파도가 끝났을 때 오프라인을 살리려면 그 파도를 같이 타줘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아이들이 게임을 그렇게 오랫동안 좋아하기 어렵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좋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과 관계가 망가졌을 때 나중에 회피성으로 가게 되는 게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아들의 게임 영역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 1위가 게임 중독이 될까봐 불안해요. 게임 중독과 과몰입에 대해서 저는 약간 용어를 우리가 두 가지를 약간 구분해서 쓰자라고 계속 주장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게임 중독의 가장 큰 차이가 일상생활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일상생활이 없어지는 아이들과 일상이 있는 아이들을 구분하는 용어를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둘의 차이를 부모님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되게 열심히 그냥 내 아들이 중독이 되었을 때와 중독이 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몰입할 때랑 이 두 가지는 약간 비주얼은 같은데 질이 좀 다른 거죠. 맞습니다. 한쪽은 통제해 나가면서 그 외의 시간에는 전환도 잘 되고 오프라인도 있고 관계도 좋고 나머지 것들이 잘 되는 경우에는 시간만 갖고 절대로 중독이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프로게이머들은 그렇게 치면 다 중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프로게이머들은 사실상 중독 상태가 아니라 그들은 반대로 삶을 통제하고 성취하는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딱 구분하는 눈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겠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중독이라는 단어를 자녀에게 붙이기에는 너무 가혹한 용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냥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다 중독자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냥 재미있게 할 때는 중독자와 비중독자 아이들의 이제 게임하는 뒷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게임이 끝났을 때 그들의 모습에서 좀 드러나게 된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과몰입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것보다 넘어가서 오프라인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조금 치료가 필요한 단계로 구분해서 보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열심히 하고 운동처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게임 때문에 폭력성, 난폭성이 생긴 것 같아. 혹은 생길까봐 걱정이에요라고 적혀있는데 무려 663명의 어머님들 이걸 걱정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네. 일단 게임이라는 게 특히 대전 게임의 경우에는 승패를 가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 않으려는 승부욕이 발현되거든요. 이거는 비단 자녀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축구를 하면 선임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합니다. 마치 프로 축구 경기를 보는 것처럼 병장님 이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전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겨야 된다고 막 하고 야 너 빨리 막 뭐 지시를 하면서 그 지시의 끝에 무조건 욕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게임이 문제기보다는 그냥 승부 상황이 문제다. 네. 우리 아들들이 모든 승부 상황에서는 약간 격해질 수 있지만 사실 아들들이 무언가 조절하는 것을 배워갈 때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 이 승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부 상황을 일으켜보고
그리고 그 승부에서 건전하게 스포츠를 통해서 져보거나 이기는 경험들을 하면서 조절 능력을 올려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종종 헷갈리기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의 다른 승부 상황을 눈앞에서 자세히 보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 보면 초등학생 남자아이들은 운동장에서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씩씩거리고 게임하는 것처럼 화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축구가 폭력성을 조장한다라고 보지 않듯이 네. 네, 게임 자체가 폭력성을 조장한다기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나의 부족했던 부분과 내가 상상했던 나와의 갭을 일치화시켜가는 과정이다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으실까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그 구독자 여러분들과 혹은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게이머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네. 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하는 자녀가 불안한 이유, 게임하는 자녀가 불쾌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께서 게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의 올바른 게임 습관을 함양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께서 먼저 자녀가 하는 게임에 접속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게 자녀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게임 세상에서 현실 세계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부모님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일방향 관계는 아니고 양방향 관계이니까 자녀 역시 부모님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구독하고 계신 청소년들께는 부모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딱 하나 게임을 많이 하되 밥 먹으라고 하면 제때 밥 먹을 수 있는 딱 그거 하나만 지켜줘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게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하려면 규정 속도를 잘 지켜야 범칙금 없이 오래 할 수 있다. 네, 너희들이 그걸 지키는 능력이 결국 게임을 잘하는 능력과 연관된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에 근데 돌발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예, 물론이죠. 네. 만약에 아드님이 나오신다고 하면 네. 게임을 시키실 용의가 있습니까? 저는 용의가 있습니다. 아, 네, 만약에 프로게이머를 하겠다면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이 있고요. 같이도 해보시고. 예, 같이 PC방도 가고 네. 같이 게임을 할 생각이고 하고 싶은 게임은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입니다. 네. 네. 같이 PC방 가서 짜파게티도 시켜주고 네. 열심히 하러 격려도 해주고 하면서 네,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영상을 보면서 한 템포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게임하는 아들을 봤을 때 불쾌하거나 불안하거나 분노하거나 이 세 가지 감정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최민준의 아들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